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특히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업주분들, 수많은 광고 중 딱 한 가지 할 수 있다고 하면 단연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라 생각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로직의 비밀을 유튜브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그것 제가 알려드립니다. 맛집 네이버 플레이스 노출의 카테고리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찾는, 요즘 뜨는, 저장 많은, 리뷰 많은. 이 중 단연 가장 중요한 건 많이 찾는과 요즘 뜨는입니다. 왜냐? 어떤 지역이든 네이버에서 지역 플러스 맛집을 검색하면 첫 화면에 노출되는 카테고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많이 찾는과 요즘 뜨는. 그중 많이 찾는은 2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큰 지역명 플러스 지역명 플러스 맛집. 예를 들어 제주 한림 맛집, 제주가 큰 지역명, 한림이 일반 지역명, 맛집이 키워드 순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강원도 속초 맛집, 강원도가 큰 지역명, 속초가 일반 지역명, 맛집이 키워드 순입니다. 이해되시죠? 모두가 그렇진 않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이 3분의 1은 그렇습니다. 카테고리 없이 옛날 지도가 뜨는 구지도도 마찬가지로 많이 찾는과 동일한 로직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 함덕 맛집, 제주가 큰 지역명, 함덕이 일반 지역명, 맛집이 키워드 순입니다. 이건 키워드 검색 시 카테고리가 보이지 않죠? 이런 화면이 많이 찾는과 동일한 네이버 로직입니다. 이게 바로 많이 찾는 중 첫 번째 분류입니다. 두 번째, 지역명 플러스 해당 업종 키워드. 예를 들어 강남역 카페, 강남역 술집, 속초 물회, 속초 고깃집, 홍대 라면, 홍대 피자집 등 지역 플러스 타겟팅이 되는 키워드 업종을 검색 시 많이 찾는이 노출됩니다. 네이버의 수많은 로직을 검토하고 검사 결과 음식점의 경우 많이 찾는은 위와 같은 2가지가 99%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이 찾는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상위 노출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힌트는 이미 네이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이 찾는 검색어와 연관성, 사용자, 클릭 등의 인기도. 네, 이게 정답입니다. 네이버에서 제주도 맛집을 검색하시면 많이 찾는 카테고리가 나오는 게 보이실 거고 1번 우진해장국, 2번 오는정 김밥, 3번 올레국수, 4번 연돈. 총 4개의 업체가 1페이지에 노출이 됩니다. 네이버에서 말하는 많이 찾는 카테고리에서 위 4개의 업체를 네이버 말대로 많이 찾는에 해당이 되는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색어와의 연관성. 제주도 맛집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연관성을 논합니다. 연관성이란 말 그대로 제주도 맛집을 검색했을 때 해당 업체가 연관이 되는 업체냐겠죠? 여기서 연관이라면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제주도 맛집 키워드의 연관이냐, 제주도 맛집 본질의 연관이냐.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시죠? 정말 중요한 거지만 깊게 파고들어야 하는 거라 그냥 2번째를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2번째, 사용자, 클릭 등의 인기도. 쉽죠? 말 그대로 클릭 등의 인기도 입니다. 쉽게 말해 네이버에서 무언가 키워드를 검색 후 1번 우진해장국을 얼마나 클릭했느냐, 또는 네이버에서 무언가를 검색 후 우진해장국 플레이스 창에 들어가 어떤 행위를 하였느냐. 여기서 행위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검색 후 해당 음식점 페이지를 들어가면 어떤 행동을 보이시나요? 전화 버튼을 누르기도 하시고 내비게이션도 누르시고 지도 버튼을 눌러서 위치도 보시고 메뉴판도 확인하시고 후기글도 보시고 예약자 리뷰도 보시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합니다. 그 행위들을 네이버도 당연히 데이터화 시키겠죠? 그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누르고 하는지에 따른 순위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맛집에 많이 찾는 카테고리입니다. 이미 네이버에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이 찾는 4글자로요. 많이 찾는을 깊게 들어가면 많이 눌러보는, 많이 보는, 많이 체류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이해하시기 훨씬 쉽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네이버에서 제주도 맛집 검색 후 많이 찾는에 노출되는 4개의 업체 상호 검색 수만 알아보셔도 어느 정도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즘 뜨는. 많이 찾는 정렬 기준을 기본으로 정보의 최신성이 강조되어 정렬됩니다. 네, 이게 정답입니다. 위 말씀드린 많이 찾는 정렬 기준의 방식을 기본으로 따르되 정보의 최신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요즘 뜨는 이미 뜬, 예전에 떴다가 컴백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지금, 최신, 지금 뜨고 있는 업체들을 나열하는 개념입니다. 보통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웬만한 모든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카테고리가 바로 이 요즘 뜨는 카테고리입니다. 왜냐? 거의 지역을 대표하는 메인 키워드 지역 플러스 맛집을 검색했을 시 이 요즘 뜨는 카테고리가 가장 먼저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10월쯤 네이버 플레이스 로직이 바뀌면서 저장 많은, 리뷰 많은, TV에 나온을 포함한 총 5가지 카테고리로 맛집 플레이스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당시 요즘 뜨는이란 카테고리는 저장의 개수와 리뷰의 개수가 최신의 것. 쉽게 말해 요즘 저장 개수, 요즘 리뷰 개수가 채워지면 요즘 뜨는 순위가 상당히
상당히 급상승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장 개수 1000개, 2000개, 10,000개, 정말 어뷰징이 넘쳐나는 때였죠. 블로그 개수도 마찬가지로 막글 배포로 하루에 10개, 20개, 30개, 50개, 100개 엄청난 어뷰징 행위를 하며 최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말 많은 광고 대행사들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저 또한 그때는 그리하였습니다. 왜냐? 상위 노출이 정말 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노출되는 업체들이 광고 효과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불법 프로그램 어뷰징 하지 않았습니다. 품앗이 개념으로 네이버 저장하기와 블로그 체험단을 이용한 개수 채우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상위 노출이 굉장히 잘 되던 때였습니다. 거의 6, 7개월 동안은 네이버의 제재 없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드디어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대략 오늘로 3개월 전부터 저장하기라는 카테고리는 작업 반영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으며 막글로 생성한 블로그 리뷰들은 강제 삭제를 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뷰징 행위를 한 플레이스 페이지들은 거의 블랙리스트에 달하였죠. 여러분, 네이버는 멍청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이버는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네이버를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이버에서는 분명 규칙을 정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규칙이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들 학교 다니셨죠? 네, 학교에서도 학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선 학교에서 정해놓은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네,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르라 했던 것처럼 네이버에선 네이버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스파르타! 당하고 싶지 않으시다면요. 그렇다면 어떻게 네이버가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 요즘 드는 카테고리에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을까? 쉽게 생각하십시오. 말 그대로 최신성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이 최신성이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2020년 9월 1일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신규 업체다. 플레이스 등록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 라는 것도 네이버에서 충분히 요즘 뜨는 업체다 라는 것으로 가산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7월 8월에는 저조했지만 9월달에 TV가 방영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업체를 검색하며 플레이스 페이지에 유입을 하고 있다 라는 것도 충분히 네이버에서 요즘 뜨는 업체구나 라고 인식하며 순위 상승에 가산점을 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미 네이버에서는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 안에서 우등생들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 규칙이 어떤 것일지 분석하시고 노력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단 하나만 하신다고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노출시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힌트는 이미 네이버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네이버라면 가게 운영도 똑같습니다. 내가 손님이라면 이 마인드로 움직이시면 무조건 성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블로그 리뷰 배포해도 되나요? 저장하기 해도 되나요? 예약자 리뷰는요? 영수증 리뷰는요? 여기서 이거 하라고 전화 오는데 해도 되나요? 당연히 하면 좋죠. 하지만 방식이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블로그 한 개를 쓰더라도 불법 계정이 아닌 네이버에서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 사용이 되는 실제 블로거인지 아니면 네이버의 규칙이 어긋나는 블로거인지가 중요합니다. 리뷰 쓰면 좋죠. 하지만 그 리뷰를 쓰는 계정도 네이버에서 정해놓은 규칙이 지켜지는 계정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계정인지를 판단하실 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화 영업이 오는 모든 광고 회사가 100% 사기 업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정직하게 전화 영업하는 회사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업체들이 불법적인 행위들을 전화 영업으로 많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전화 영업 광고 회사들의 인식이 너무나도 안 좋아졌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기독교 교회가 최악의 인식이 된 것처럼요. 저 또한 7년 전 맨 처음 일을 시작한 것이 전화 영업입니다. 다음 로컬 공식 대행사의 한 직원으로서 이 마케팅의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쉽게 말해 현 시대의 광고 트렌드와 방향성을 인식할 줄 아느냐입니다. 여러분, 네이버도 어차피 광고의 일부분일 뿐 네이버만이 답은 절대 아닙니다. 내용을 전하려다 보니 말이 허튼 대로 굉장히 빠지고 있네요. 앞으로 하나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모든 분들이 승리하시는 날이 오는 그날을 소망하며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